접대비 역시도 이제 정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1항이 접대비 정의입니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접대비 정의. 법령이 얘기하는 접대비란. 자, 접대 교재 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여기까지는 큰 얘기가 아니죠. 무엇이든지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여기까지 의미에서 키워드는 결국 접대라는 거죠. 접대. 사회통념상 생각하는 접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자, 그럼 업무와 관련 있는 자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놓고 자,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죠. 판례에서 생각하는 접대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오른쪽 가서 찾아보세요. 판례상 접대비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기 제목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출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접대비 핵심은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다. 정의에 나와 있죠. 자, 다시 정의 조문을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그러면 오른쪽 판례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출의 목적인 거죠. 친해지자 이거죠. 친해지자. 친해지자 이거죠.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밥도 내가 잘 사주는 편이에요. 지난번에도 토요일 날인가? 근데 합격한 학생들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에서 네트워킹 시켜준다고 모르는 애들끼리 한 3명을 불렀어요. 3명이서만 밥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들끼리 연락을 합니다. 10몇 명이 왔어요. 나 그날 100만 원 썼어요. 또 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게 접대비입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지출의 상대방,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활하게 진행?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건 그 앞에 정의가 있죠. 기부죠, 기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거죠.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기부입니다, 기부. 그렇죠? 그럼 영수증을 여러분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입니다, 비지정. 자, 어쨌든 그래서 지출의 상대방과 목적으로 판단하시면 돼.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 접대 지출의 상대방과 목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돼. 상대방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목적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래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거래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남는 건 하나만 해석이 안 돼. 맨 위에 접대, 교재, 사례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사회 통념에 따라서 접대비라는 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엔터테인이라는 거죠. 엔터테인. 놀자판이라는 거죠. 놀자. 놀아야 서로 기름칠도 해야지 서로 거래관계가 이렇게 원활해지는 거 아니야.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 먹다 이제 제가 형님 할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이거 좀 그런데 뭐 제가 형님을 할게. 그래 이제 말 편하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원활하게 진행되다 무슨 다른 일 있으면 형님 요거 이렇게 좀 처리하면 안 됩니까 하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 그거 내가 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접대 아닙니까? 접대. 거래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주사가 있거나 이러면 거래관계는 깨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위험은 없겠죠. 그래서 1항이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국법인은 한 차례 접대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10,000원, 200,000원 이런 거죠.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 각호가 보면은 적격증빙을 얘기해요. 뭐 세금 계산서 등.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격 증빙이 없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행정해석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조문을 보면 그 행정해석은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10,000원, 200,000원은 포함하는 거야, 포함하는 거 아니야. 포함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자꾸 남이 해석하는 거 보려고 하지만 본인이 해석하면 돼. 그래야지 뭐 돈을 벌 거야. 이제 접대비 포함하는 거 아니야. 포함하지 포함해요? 왜 포함하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 기준 금액이 뭐라고 돼 있어? 접대비라고 돼 있지. 접대비라는 게 법인세법상 접대비면 되죠. 근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걔는 뭐로 보기로 했어? 접대비로 보기로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겠지.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는 거야. 별게 아니라. 이런 건 판례가 없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걸 가는 애가 돌아야지. 아니면 진짜 창의적이던가. 다만 밑에는 이제 증빙이 어려우면 국외지출은 뭐 봐주겠다 그런 얘기고, 사항이 보면은 한도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한도랑 수익 금액 한도가 있고, 5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사항을 적용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할 때 부동산 사업이 주된 사업이면 부동산 임대업이 50%로 하겠다는 거죠. 같은 항. 문화접대비 같은 경우도요. 요 금액으로 보게 돼 있어. 사항으로. 그러니까 문화접대비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냥 절반으로 가면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 근데 근래는 법이 개정돼서 조특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의를 가보시면 첫 번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거예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 관련이 있는 자격들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게 수익 관련성과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수익 관련성 수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고 본다고. 근데 업무 관련성이라는 건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접대라는 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 다.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기름칠이죠? 그렇잖아.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좋아. 수익 관련성이 있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야 이게. 얘는 직접적인 거고 얘는 간접적인 거야. 영업용 차량은 수익 관련성이 있는 거고 업무용 차량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얘가 직접이고 얘가 간접적인 거야. 그러니까 접대비는 직접적인 건 접대비가 안 되니까 다 간접적인 것만이야.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출한 거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인데 특정인이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무상 제공에 무상 제공, 기부하고 동일한 거죠. 선생님 기름칠하면 나중에 좋다면서요. 직접적 이익이 아니라는 거,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죠. 언젠가, someday, 그죠? 언젠가 좋지 않을까, 이런 뜻인 거죠. 언젠가. 우리가 뭐 인생을 오늘 돈 넣으면 오늘 꼭 나야 됩니까? 그죠? 이게 도박이 아니죠. 지금 넣고 바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 공부도 여러분 장기적으로 하는 거잖아. 장기적으로. 지금 안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 장기적으로. 그걸 여러분 이제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업무 관련성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이 수익 관련성으로 볼 것이냐. 자, 그만하겠습니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시면 무상이 맨 밑에 볼게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무상이라는 점에선 기부금하고 동일하지만 판매 부대 비용이나 인건비하고는 구분되는 거죠. 그 판매 부대 비용이나 인건비는 내가 지출하면 그 반대급부가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명목 여하에 불과하고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 실질의 핵심 뭐예요? 거래 상대방과 지출의 목적을 보자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접대비인지 아닌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 선전비, 판매 부대비, 회의비 등 유사비용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가장 문제이죠. 또한 채권 포기, 사은품 제공, 애누리 및 할인 등 다양한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출 명목, 회계 처리, 거래 형식에 불과하고 지출의 목적, 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실질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접대비와 다른 비용의 구분 기준의 핵심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을 가지고 늘 쓰시면 돼. 언제나 이 두 가지 가지고 쓰시면 돼. 그때그때 달라질 게 없어. 마치 그런 거 하면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구분하는 건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계속 쓰면 되는 거죠. 이거 똑같아. 접대비도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을 가지고 구분해서 글을 쓰시면 돼. 항상.